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1월 증시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시장 전문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11월 증시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분이라면 좀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이번 달 내내 전략에 대해서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11월 증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코스피가 결국 반짝 상승 효과를 모두 다 반납하면서 2020선까지 밀리고야 말았습니다. 기관 매물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금요일은 미국발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미국 상무부가 3분기 그 GDP를 1.5% 증가로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1.8%에 못 미쳤고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물이 크게 나타났는데 1,299억 원을 순매도함으로써 10월 들어 가장 큰 순매도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주로 매도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날 가장 큰 이슈였던 삼성과 롯데의 그 빅딜에 대해서 순매도로 대응한 면이 좀 눈에 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순매도로 전환했던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단 3인 거래일만 제외하고 순매수로 일관했던 기관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향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이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도로 전환한 점이 좀 많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투신권이 또한 또 순매도의 그 중심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형 주식형 그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 출회 및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이 지난주 금요일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극 무대에서 마치 막이 내리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어닝 시즌 마무리되는 현상을 코스피가 제대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분위기는 더 험했습니다. 1% 이상의 급락세를 시연하면서 중소형주들마저도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중소형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일단 트레이딩 바이 정도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중소형주를 포함한 모든 종목들의 특징적인 흐름이 실적보다는 좀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알려진 종목들이라고 할지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좀 수급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견조한 수급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소형주 주가는 추세 상승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좀 형성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투자 전략은 박스권을 이용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매도 기회를 잡으셨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실행에 좀 옮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투자에 있어서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좀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내에서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끄는 주체들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독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40만 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CLS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독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쏠림 현상이 진행될까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주가 할인 요소로 지목되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글로벌 IT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지금 포트에 삼성전자를 비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시장에 자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삼성전자만 상승하고 주변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 경우에도 대세 상승보다는 견조한 하방 확보로 해석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점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자사주 매입을 삼성전자가 했을 때 외국인 매매는 좀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과거 11번 정도의 자사주 매입 시기가 있었는데 이 중 7번이나 순매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 상황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외국인 수급 등 향후 수급 동향이 충분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과 롯데의 빅딜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삼성정밀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10%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넉넉히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 사업 시너지를 감안한다면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일단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세 종목의 주가가 발표 이전에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아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향후 삼성 정밀화학과 롯데케미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겠지만 롯데케미칼의 경우 화학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M&A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인수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업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의 주가는 사실 작년 하나그룹으로 인수된 삼성테크인, 즉 현재 그 하나테크인의 그 주가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작년에 그 인수 발표 직후에 급락했던 주가가 현재는 바닥을 찍고 다시 발표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 삼성 정밀화학 모두 보유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오중전해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전부터 수혜주 찾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이제 끝났으니까 제대로 된 수혜주들 한번 추려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중국 오중전해의 핵심이 그 6%대 중고성장을 유지해서 2020년에는 보편적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전면적인 두자녀 허용을 했다는 것, 그리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강조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관련한 종목들이 많은 전면적인 두자녀 출산 허용인데 증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두자녀 허용으로 인해서 향후 3년간 연평균 500만 명에서 최대 2,000만 명까지의 그런 신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관심 종목으로 메일 유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분유 시장이 이번 두자녀 그 허용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전에는 기대됐지만 이제는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어서 메일 유업처럼 분유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가 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메일 유업은 일반 분유만 좀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빅메이트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특수 분유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게 됐던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메일 유업의 중국광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46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59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익성 높은 특수분유까지 가세하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메일 유업의 기업 가치는 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수혜주로 메일 유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당중에 4만 원대를 추가적으로 상승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11월 증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쌀쌀한 가을처럼 별 특별한 특징 없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장님은?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11월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다음 12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감이 공존하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중국에서 큰 이벤트가 있는데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유로 중앙은행의 정책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경제 공작 회의가 개최되면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만 보게 된다면 11월에도 추세 상승보다는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실적 발표 이후 연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그 대주주 요건이 좀 강화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큰 손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도 12월은 코스닥이 좀 매우 약세였다는 점 그리고 다시 1월에 강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11월 그 투자 전략을 좀 간추려 본다면 추세 매매보다는 좀 개별 종목의 모멘텀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멘텀 위주의 짧은 기간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1월에 욕실 내볼 만한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일단 지난 주말 장세가 오늘은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관심주로는 좀 카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관심 이슈인 공유경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 중인 그런 카카오택시는 넓은 의미의 그런 공유경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 종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 뭐 부진했던 게임 플랫폼 부분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최근 그 신규 게임이 순위권 진입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4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 블랙을 지금 신법 운행에 들어갔는데 오토 서비스의 본격 수익 창출 시발점으로서 성공 여부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12월 12일 날 발표되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우려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장기 투자가 적합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길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